예,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84 스테디 꾸준함입니다. 그 어떤 주식 유튜버도 이야기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 96%가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을 그냥 버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가상화폐나 뭐 부동산도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자, 경제적 자유입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회사를 나가지 않고요. 내가 보기 싫은 뭐 직장, 상사, 그리고 출근하기 싫어. 내가 잠자고 싶어. 출근하기 싫고 침대에 뒹굴거리고 싶어. 그리고 친구들과 술 먹고 싶어. 여행 다니고 싶어. 애인이랑 여행 다니고 싶어. 그러면서도 돈 걱정 안 하고 놀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 우리는 이걸 꿈꾸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자, 나만 주식 안 하나 불안한 20대. 비투 160%죠. 160%. 즉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더 빌려가지고 대출을 해서 뭡니까? 비투하는 겁니다. 빚으로 투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뭡니까? 영끌입니다. 영끌. 이거는 뭐 주식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가상화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뭐냐? 사설 토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주식 안 하냐? 불안하다. 20대들이 비투를 한다는 겁니다. 자, 20대 동료 중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 쉽게 유혹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해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한다. 근데 금리가 상승하죠. 그럼 뭡니까? 이자 부담도 올라갑니다. 내가 대출을 받을 때 3%였는데 이게 금리가 인상돼서 5%가 됐어. 그럼 2%에 관련된 금리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대출금이 크면 클수록, 금리가 크면 클수록 내가 부담하는 것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카페에서 수익이 낮다라는 걸 보면서 눈가리가 뒤집어지죠. 내 연봉의 몇 배보다도 벌었네 라면서 뛰어듭니다. 주위에서 또 얼마 벌었다면 또 역시 뛰어들죠. 자, 코인 비투 탕감했더니 20대 회생 신청 급증. 그러니까 20대들이 얼마나 비투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투를 했기 때문에 2023년 4월 달에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끌 비투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뭐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한테 동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남의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20대들 중에는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합니까? 어디 비싼 아파트를 보러 다닙니다. 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이 비싼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월 평균 252만 원 버는 2030 청년들, 평균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죠. 부모 도움이 없이는. 그래서 이제 성별 신규로 해갖고 주식 계좌 수익률을 봤습니다. 2020년에 계좌를 개설해서 20대부터 40대 남녀의 수익률을 비교를 했는데 40대 여자와 30대 여자 그리고 20대 여자들은 수익이 같은 나이대의 다른 이성보다 높았습니다. 40대 여자가 25%, 40대 남자가 역시 20.36%, 그러니까 5%더 높죠. 그리고 30대 여자가 25%, 역시 30대 남자가 11%, 즉 14%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자와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 가까이가 차이 났어요.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자들은 그냥 사놓고 존버를 했습니다. 존버를. 남자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사고 팔고 있습니다. 즉 회전율이 높다는 거죠. 왜? 이 조급함, 단기간에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내가 파이어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결국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입니다. 즉 100억에서 1%는 1억이죠. 하지만 100만 원에서 1%가 되려면 10,000%가 돼야 됩니다. 10,000%. 그럼 10,000%가 되려면 삼성전자 같은 거 투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미국의 지수 추종 ETF인 VOOSPY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단기간에 10,000% 수익은 못 올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급등주나 스캣코인, 잡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사설 토토에 빠지는 거죠. 홀짝 매매. 아니면 밈 주식 같은 거에다 투자를 합니다. 밈 주식. 왜? 내가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10,000%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시드의 중요성과 그에 대비 수익금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2030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값이 높지가 않아요. 몸값이. 예, 252만 원 벌고 여기서 또 나가는 공과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따로 살거나 혼자 따로 살고 혼자 산다면 더 나가는 돈이 많을 거고 그러면 저축할 수 있는 불입할 수 있는 돈이 점점 더 줄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S&P 500 지수라든지 아니면 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이 시드니 20대 남성들은 이게 성이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익률 10% 올라도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하고 수익률 10%에 왜 꼴랑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가지면 그래서 3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이나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잦은 매매를 하죠. 사고 팔았다 사고 팔았다 사고 팔았다 사고 팔았다 바이하고 셀하고 바이하고 셀합니다. 그래서 중요 2차 전지주 시가총액 급등락일 때 세대별 회전율을 봤습니다. 세대별 회전율. 그러니까 2023년에 세대별 회전율을 봤는데 30대도 높습니다. 30대도 높은데요. 7월달, 1월달과 7월달을 비교했습니다. 7월달과 1월달 비교했을 때 30대도 35%인데 회전율이 20대는 무려 회전율이 62%입니다. 62%. 62%를 사고 팔았다는 거죠. 다른 세대들 특히 60대 이상은 16%밖에 안 되고 50대도 25%, 40대도 23%밖에 안 되는데 20대만 62%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고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급함이 가져온 거죠. 자, 연령별 채무조정 신청 추이에서 보면 20대와 30대, 40대, 50대를 보면 2030은 뭡니까? 재테크를 통해서 비투를 해갖고 연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령별 채무조정 신청 추이에서 2030은 재테크 실패로 인해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4050은요 생계비 지출을 위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즉 2030은 연끌, 비투로 시작한 레버리지 투자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채무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갖고 투자를 했고요. 단기간에 조급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실패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회전율이 높거나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한 겁니다. 즉 이런 거는 로또처럼 성공 확률이 희박합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전은 KBS고요. 이근호라는 전 선수가 나왔죠. 지금 축구 해설위원 하는데 이 사람의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20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죠. 가장의 이 무거운 어깨를 짓눌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축구 해설은 계약직이죠. 언제 잘릴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 러브콜이 온다. 전에는 축구 선수일 때는 러브콜이 오더라도 자기가 축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잘 안 했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방송에서 러브콜이 오면 방송 출연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축구만 했던 사람이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실패한다면 또다시 방송이 부를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서장훈이 운동선수 선배죠. 서장훈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포츠계보다도 냉정한 방송계 그리고 대중들이 있다. 조금만 실수해도 이 분야에서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서장훈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분야에서 뛰어든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날고 긴다라는 사람들도 많죠. 이수근 같이 날고 긴다라는 사람들도 여기 많습니다. 방송 안에서. 근데 이제 이 방송 새내기인 이근호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장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본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입원과 본업. 이게 뭡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뭡니까? 머니 파이프라인인 거죠. 머니 파이프라인.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서울 강남의 부자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주식 하나만 투자하지 않아요. 부동산도 하고요. 원자재도 투자를 하고요. 사모펀드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예적금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hedge를 해놓은 거죠. 내가 주식이 못 가더라도 다른 데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품에 투자했을 때 금리가 오르는 상품에 투자했을 때 이 hedge가 된다고요. hedge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주식 하나에 혹은 부동산 하나에 몰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주식도 안정적인 게 아니라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빠이오족이 되기 위해서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녀는 뭐냐? 건물을 갖고 있죠. 건물. 월세를 받고 있답니다.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있는 거죠. 금싸라기 땅에 있는 부동산. 월세를 받고 있는 거고 또 방송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장훈은 방송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훈은
이 건물이라는 안정적인 주 수입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송에서 내가 설사 지금 못하더라도 안전부조하기보다는 자신감 있게 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방송 뛰어들었다. 그러면 나는 부담감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몇 번 방송 나가고 내가 잘 못했어. 대중들의 질투가 떨어지면 PD들도 잘 안 부른다는 거죠. 제가 요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30은 대부분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혹은 사설토토에 모든 자산을 몰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근로소득 한계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어차피 지금 즐기자는 요로족들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돈이 들어오는 하이어족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극과 극. 요로족 같은 경우는 어차피 투자에 관심 없으니까 빼더라도 파이어족이 되려고 합니다. 파이어족이.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혼자 살고 공과금 같은 거 낸다면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함이 생기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대출을 내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파리에 빠지거나, 성공파리를 누굽니까? 내 영상을 보면, 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월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강의 들으라고 하잖아요. 혹은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나 혹은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남들이 얼마 벌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높은 가격에 들어가거나, 엔비디아도 900달러 이상이 들어가거나, 옛날 우리가 2차 전지 2023년에 어땠습니까? 에코프로 120만, 130만한테 들어간 것처럼요. 혹은 사설토토 같은데 홀짝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투자를 했어.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를 했어. 내가 에코프로가 120만 투자했어. 그래서 폭락을 했어.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죠.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 찍히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물 타도 티가 안 나. 왜? 너무 큰 돈을 이미 대출 받아서 한 번에 몰빵해갖고 내가 빠이족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폭락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 팔고 나가는 겁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폭락해버리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자, 아까 서울 강남의 부자들과 비교해봐요. 서울 강남 부자들은 주식 채권, 예적금, 원자재, 부동산 등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것 하나 폭락을 하더라도 다른 것이 해지를 해줍니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합니다. 즉 리스크 회피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 특히 2030은 한 개의 금융상품에 몰빵합니다.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변동성이 큰 상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출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상품이 떨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멘탈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미쳐버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970달러 들어온 사람들 800달러 가고 700달러 가고 미쳐버린 거죠. 혹은 장이 지루하게 가더라도 미쳐버린다. 왜 올라야 되는데 왜 지겹게 이렇게 가느냐. 자, 주식을 존버하기 위해서는 다달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나의 멘탈이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서장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운동선수가 방송을 한다. 그러면 뭡니까?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서장훈은 뭡니까? 이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임대료잖아요. 월세 임대료. 부담 없이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송을 힘들게 해서 많이 잘리더라도 괜찮아. 나는 월세 있으니까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편안한 투자를 하려면요. 결국에는 변동성이 적은 상품을 투자해야 됩니다. 뭐 예적금이나 미장기 채권, S&P 500 같은 미국 지수 추종 ETF 이런 데 투자를 해야죠. 또 내가 이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사업소득이죠. 그리고 내가 몸값이 올라가면 전부 다 주식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스펙을 쌓아야 되고요.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이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으로 빠이어주기 된다는 생각보다는 주식은 어느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내가 머니 파이프라인의 한계지 이게 모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몸값이 3천만 원, 연봉이 3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주는 대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러면 내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배달 대행 같은 걸 한다면 내가 배달 하루에 10시간 한다 20시간 하든지, 아니면 생산직을 하는데 이직 뭐 특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만근할 수 있는데 이런 데 가고 좀 더 돈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타지를 가고 돈을 좀 더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죠. 시드를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는 뭡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단기간에 그냥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주식 유튜버들 보세요. 그들은 얘기 안 합니다. 자, 주식 코인 유튜버들은요, 버틸 수 있어요. 왜 버틸 수 있냐? 이들은 주식으로 날리거나 코인으로 날려도 여기서 말하는 주식 유튜버나 코인 유튜버는 어떤 유튜버들이냐면 저처럼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리딩하고 책 내고 강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전인구 경제연구소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래퍼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돈을 날려도 상관없어요. 주식으로 돈을 날려도 상관없어요. 왜?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식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날리거나 코인으로 날려도 유튜버의 수익이 있고요. 어떤 분은 책도 내고요. 강의도 합니다. 레퍼럴도 받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날려도 코인을 날려도 벌면 됩니다. 딴 데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으로 날리고 코인을 날리면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왜 위험하게 변동성이 큰 거 도박식으로 투자를 하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한계입니다. 그 주식에서 손실 나면 당장 물탈 자금도 없길래 물탈 자금이 있어도 티가 안 나죠. 그동안 투자했던 돈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100만 원 물타해봐야 얼마나 평단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거의 티가 안 납니다. 내가 100리터의 물이 있는데 거기서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우유로 다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100리터의 우유가 있는데 거기서 물 1리터 넣는다고 그 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몇 배의 물을 넣어야 획기적인 평단이 확 떨어지는 거죠. 자, 근로소득의 한계인 사람이 머니파이프 라인이 4개 이상의 유튜버의 콘텐츠를 열심히 구입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면 근로소득은 한계야. 근데 머니파이프 라인이 4개 이상의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리딩도 하고 유튜버도 해. 그리고 TV에도 나와. 이런 사람들의 컨텐츠를 주구장창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컨텐츠 보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니파이프의 4개, 5개 이상의 사람들은 부자가 점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러면 차라리 유튜버도 하면서 저처럼 블로그도 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편안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내 몸값을 스스로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근로소득은 100만원, 200만원 딸인데 당장 내가 1년 안에 뭐 100억, 10억에 돈을 벌기 위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머니 파이프라인이 4개 이상의 유튜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까요? 근데 그 유튜버들의 말은 주구장창 듣습니다. 자, 2030 분들 지금 당장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날 생각보다는 차라리 나의 몸값을 올리세요. 몸값을. 지금 주식으로 고민하지 말고 토익, 탭스, 자격증 칠 수 있는 거 치세요. 차라리 지금 스펙에 올인하세요. 아니면 뭐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기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걸 따든지 스펙을 키워서 연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이나 취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머리가 딸려서 나는 어떤 좋은 곳에 취직 못하겠다. 그러면 배달 대행 같은 거 하잖아. 대리운전 하잖아. 하루에 내가 3시간 했어. 5시간 했어. 그러면 20시간 하세요.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해가지고 하루 16시간 이상 배달을 해서 돈을 벌든지 해갖고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직 같은 데도 내가 하루에 2교대 12시간만 했는데 설날에도 추석에도 더 일하세요. 그렇게 해서 머니파이프 늘리는 거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해서 머니파이프 늘리는 겁니다. 근로소득에 블로그 유튜브 다 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거예요. 투자가 마음이 편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조급하게 빨리 부자 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 주식이나 코인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자, 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부자 돼. 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부자가 돼. 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됐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요.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한 투자법을 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한. 근데 대출을 해가지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찍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합니다. 특히 대출하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납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그 어떤 주식 유튜버도 이야기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 96%가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이에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